동지역이 좀 노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자원도 마찬가지로 동지역에 있는 관광 코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산업도 동지역의 사업 대수가 좀 증가를 좀 오히려 읍면 지역이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 특성은 전통시장 이용이 대형마트라든지 인터넷 쇼핑 증가로 인해서 둔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 계획 및 정책을 도시기본계획 현재 물론 수정 중이지만 과거의 도시기본계획과 경제발전 5개년 계획, 2025 장기 발전 계획, 관광 종합계획, 도시개발 전략계획, 민선 시기 주요 공약 사항을 검토를 하여서 저희 연구 내용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상권 분석입니다. 상권을 제천시 상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원도심 상권에서 중앙 전통시장, 네스토 동물시장이 있는 원도심 상권과 주거 단지를 기반으로 하는 하소지구, 장락지구, 강저지구, 주거 기반 상권, 그리고 거점 시설 기반 상권은 버스터미널, 제천역,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하는 상권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상권에서는 각 인구는 주거 기반으로 하는 상권이 가장 많고요. 직장 인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 상권이 가장 많았습니다. 유동 인구는 주거 기반의 하소, 장락, 원도심 상권도 한 3만 명 정도 가까이 되었습니다. 상가 업소수, 주거 형태 및 주거 인구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시고요. 연령대별로 봤을 때 여기 앞에 이제 주거 인구도 마찬가지지만 그 제천역, 버스터미널, 법원, 원도심 상권은 비슷하게 5, 60대가 많고요. 20대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세명대학교 올림픽 상권입니다. 그리고 3, 40대는 장락지구, 하소지구 3, 40대가 많이 거주도 하면서 유동인구도 많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전반적으로 주중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상권별로 주요 월 평균 매출액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고요. 상권별 월 평균 매출액이나 이용 건수 이런 것들을 검토했을 때 종합적으로 각 상권별로 방향을 봤을 때 원도심 상권과 터미널 법원 상권이 약간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집계시설이 일단 부족하고 이용층이 현재 5, 60대 이상은 굉장히 노령화가 많습니다. 좀 젊은 층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노후된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저희가 추후에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할 거를 좀 제안을 드렸고요. 도심 관광 프로그램, 특히 저녁에 그 유동인구가 굉장히 줄어드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간 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안전한 밤거리 조성이 좀 중요한 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주거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권을 보였는데 다만 그 골목길 주차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게 좀 보여졌고요. 세면대 상권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과 방학 기간의 그런 차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제천역은 제천의 관문인데 그 외관적으로 그런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설문조사와 의견 수렴한 내용입니다. 설문조사는 시장을 이용하는 분, 그 다음에 지역의 상권을 이용하시는 분, 상인 방문 계획을 총합해서 1,42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주요 이용하는 시장이 어디냐? 대부분 이마트, 롯데마트가 많았고 시장은 중앙과 내토시장이 많았습니다. 월 방문은 한 4회, 즉 주 1회 정도 시장을 이용하시는 걸로 보여지고요. 월 평균 구매액은 그러니까 평균 한 번 이용할 때 구매액은 3만원에서 5만원이 가장 많고 5만원에서 10만원. 보통 자가용 사업하시고요. 주요 이용하시는 것은 그 안에서 할인마트나 상점을 이용하십니다. 상권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좋지만 다만 주차 시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한 2점대 정도로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생활권 상권 같은 경우도 중앙동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생활권 상권도 평가도 나름대로 거의 비슷합니다. 주차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그럼 상권이 왜 쇠퇴되었을까를 여쭤봤을 때 노후된 시설 환경이 좀 안 좋다라는 의견이 제일 많고요. 경기 침체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권을 쇠퇴하게 된 외부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했을 때 대형마트가 출점했다. 가장 많은 의견이었고 두 번째로는 인터넷으로 인한 소비 변화가 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쟁 상권은 제일 많이 원주 상권을 꼽아주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원주 상권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시냐고 여쭤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월 1회가 좀 채 안 되는 정도로 나왔습니다. 시장 상권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편리한 대중교통, 그 다음에 상품의 경쟁력 제고, 상인분들의 어떤 그 역량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있었고 소수 의견으로
좀 보기도 애매하지만 깨끗한 거리 조성, 그다음에 물리적 환경 시설 개선에 대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외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일까 했을 때 다른 것들은 좀 외곽이 있었고요. 민화 마을이 좀 3.7%로 좀 약하게 좀 있었습니다. 외부 방문객 현황은 비즈니스와 친척 친구 방문이 제일 많고 관광은 세 번째로 빈도가 있었습니다. 시장 이용은 주로 이용하는 것이 제철 이마트, 그러니까 방문객들입니다. 제철 이마트, 중앙시장, 역전 한마음시장 순으로 이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쭉 보셨을 때 이마트, 롯데마트를 여전히 많이 이용을 하신다. 그 다음에 중앙과 넥소시장으로 보여지고요. 주 1회 정도 3에서 5만원 정도 이용하시고 자가용을 이용하시고요. 전반적으로 만족도로 3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상권, 원주에 대한 특징이 뭐냐라고 봤을 때 상품이 다양하다, 가격이 적정하다, 그 다음에 상품 품질이 좋다, 그 다음에 주차가 편리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과연 그럴 것인가라는 거는 저도 한번 썩게 긍정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과 주차장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린지에 대한 마케팅을 좀 주력할 필요가 있고, 약초 시장과 그다음 한반 엑스포 공원을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외부 방문객은 비즈니스가 좀 많았었고요. 도심 랜드마크 시설로는 그런 문화공연 시설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문회의와 간담회를 2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자문회의 때 나온 얘기는 제철만의 이벤트가 좀 필요하다, 야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중간지원 조직이 필요하다, 상인분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간담회 때는 핵점포 중심의 시장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약초시장 내 먹거리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광버스가 도심을 좀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과 젊은 사장이 좀 많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례조사는 성주의 중앙동을 봤는데 아시는 것처럼 한 20년 넘게 인적이 없던 곳인데 보행자 전용 거리라든지 청소년 광장을 통해서 현재는 청주에서 가장 핫한 곳이 된 곳입니다. 전주 남부시장도 86년부터 지역의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이 재생이 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서울의 자양골목시장도 인근에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시장 상인들이 직접 대형마트를 벤치마킹하면서 개설련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 주체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집계시설로 기존 이미지를 굉장히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개선된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에 대한 그런 상권 활성화라든지 경제 활성화도 단기간에 어떤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꾸준히 쌓여진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대문화유산, 약초, 그 다음에 덩실분식이나 빨간 오뎅으로 대표되는 전국적인 레벨의 그런 판매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용 가능한 사업으로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약상거리 조성, 그리고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민선 7기 여러 분야 사업, 그리고 러브투어 등이 있습니다. 관광객도 있습니다. 주로 외곽에 많이 오시지만 관광객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지역 내 대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제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잠재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과 한계를 봤을 때 도심의 이제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됨에 따라서 소비력이 저하되고 상권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젊은 층을 좀 유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아까 관광객이 좀 외곽으로 많이 빠지는데 도심으로 좀 유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와 경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비경쟁 분야를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랑 서로 이렇게 경쟁이 안 되는 모습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고요. 중심 지역의 노후된 인프라를 좀 개선을 해야 되고요. 주차장이나 대중교통을 통해서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과제로는 이런 관련 사업들이 많은데 이걸 좀 연계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천만의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해야 되고,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개선해서 일단은 보기 좋게 시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도심 관광의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과제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추진 전략은 타겟층은 지역 주민이 먼저 인정을 해야지 외부인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천 시민이 가장 먼저 1차적인 타겟이고요.
그 다음에는 인근, 원주, 단양, 이런 지역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리고는 전국적으로 3차는 전국 및 해외 방문객을 타겟으로 하고요. 단계별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착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소프트웨어와 기존 사업을 활용을 하여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하드웨어나 신규 국비 사업 추진하시고 3차적으로는 민자 참여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 정책 기본 방향은 일단은 도시를 걷게 하는 것입니다. 도시를 그냥 바이패스처럼 지나간다면 지역의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를 걷게 하는 것인데, 걷게 하려면 지역의 이미지가 좋아야 되고요.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이 외부인들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마트하게 추진하고, 여러 각각의 2인 단체들이 똘똘 뭉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심지역 경제 활성화 비전은 저희 이제 제천이 슬로우시티이기도 하기 때문에 느리지만 똑똑한 제천 경제 활성화라서 슬로우와 스마트를 결합을 하였습니다. 공간과 상권과 프로그램을 나누었습니다. 공간은 천천히 걷고 싶은 인프라를 만들어주면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상권은 꾸준하고 어떤 신뢰감을 제공해야 되면서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창출을 하고요. 프로그램은 현재 아날로그 감성, 그러니까 너무 IT나 그런 4차 산업혁명 등에서 좀 삭막해진 것에 아날로그 감성을 더 부각을 하여서 하는 것으로 가는데 젊은 대학과 협력하여서 새로운 프로그램을